쇼 이순신 리더십 버스 차장 김우석입니다. 네, 안내양 이무경입니다. 바뀌었다. 내가 기사지 참. 기사 차장. 예. 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예.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역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1596년 5월 25일에 난중일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다. 저녁 내내 홀로 수루 위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른다.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니 개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무제등이 만든 화살로 흰 굽에 톱질을 넣은 것이 1000개, 흰 굽 그대로인 것이 8700개라고 쓴 걸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나게 글 쓴 건 아니에요. 일기니까 그냥 쭉 소회를 밝히고 네네네. 사실 그대로 보면 뭐 되게 꼼꼼해요. 네. 뭘 만들었고 뭘 받았고 넣었고 네. 이런 네. 것까지 기록을 네. 하셨는데 네.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니 개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그때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책을 읽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사실 시간이 많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전쟁 중인 것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당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네. 수루에 혼자 앉아 우리는 술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그까지 옆에 차고 네. 아니구나. 책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네. 독서 경영 아주 유명하죠. 예. 그 원래 문반 집안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장가를 어디로 가셨냐면 우리나라 그 활 솜씨로서는 최고인 보성군수 방진 네, 이 장인이세요. 네, 그래서 그 방진의 무남동녀에게 이제 장가를 들었어요. 무남동녀? 네. 야, 그럼 굉장히 귀한 딸인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장가를 들었다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처가살이를 하는 게 흉이 아니었거든요. 임진왜란 전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고려 시대에는 아예 의무적으로 장가 간다 그러는 게 네. 처가살이를 하고 거기서 노동력을 제공한 다음에 왜 네. 귀한 딸을 데려와야 되니까 내가 그만큼 위로해야 되는 게 그래서 장가 간다. 네.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이제 그렇게 그 방진을 장인으로 모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활 쏘는 솜씨 그런 기술이라든지 무예를 익혀서 32살에 이제 그래서 문과를 받구나. 예, 문과로 가고 장군으로 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과에서 무과로 이제 바꾼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문반 집안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 난중일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손자병법이랑 오자병법 같은 것도 네네.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든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 전략을 짜내고 하는 게 결국은 책을 읽는 걸로 귀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만 읽은 게 아니라 이 송나라 역사서까지 읽고 또 독후감도 쓰셨어요. 쓰시고, 예, 그런 것들을 해서 내놨죠. 그 걸프 전쟁을 치러냈던 콜린 파월 장군도 책을 이순신 장군이 손자병법을 옆에다 놓고선 전쟁을 하셨다고 하니까 모택동도 그렇게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었고 처칠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책을 옆에 놓고 읽으면서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근데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좀 해안 앞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이제 그 보는 거잖아요.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그 전쟁 중에도 책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다시 이제 난중일기를 보는 것도 그거죠. 사실은 태평성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안에 경제 전쟁, 문화 전쟁, 역사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한 상황이 아닙니다. 꼭 전쟁이라는 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 할 전쟁이 아니라 조금씩 문화를 갉아먹고 경제를 갉아먹고 그렇죠. 안보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역사에서
답을 찾는 거죠. 주로 CEO들이나 이제 위정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뭐 역사를 소홀히 하거나 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수레바퀴처럼 돌거든요. 네. 근데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500년 전, 600년 전, 1000년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뭐 러시아, 그렇죠. 중국, 네. 일본, 뭐 미국이 이제 최근 생겼습니다만은 이 열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은 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어떠한 상황일까를 보면 지금이 내다 보입니다. 임진왜란을 쭉 공부해 보니까 저도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맞아요. 지금의 사태가 임진왜란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게 또 일제 시대의 구한 말에 반복이 네. 되고 네. 그게 지금도 네. 반복이 되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이 난중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역사에서 답을 찾고 네. 그다음에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싸움만 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대 많은 선조들의 책, 역사서를 읽고 개탄을 하셨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개탄을 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럼 답을 좀 찾으셨죠. 역사서를 읽고 우리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누구? 난중일기 우리 이순신 장군의 맞아요. 위기를 보시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그래서 역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